지금 미국 로스앤젤레스 국제공항 LAX의 프라이빗 터미널이 완전히 봉쇄되었습니다. 2026년 2월 5일 오후 3시 중동 리야드를 출발해 16시간을 날아온 의문의 전용기 한 대가 활주로에 내려앉았기 때문입니다. 2월 21일 MLS 개막전을 단 2주 앞둔 시점, 미국 전역은 물론 전 세계 축구계가 이 비행기에서 내릴 단 한 사람의 정체를 확인하고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는 바로 축구 역사상 가장 위대한 득점 기계 크리스티아누 호날두였습니다. 40세의 나이에도 사우디 리그에서 22경기 18골을 몰아치던 그가 왜 시즌 도중 돌연 미국행을 선택했을까요? 그리고 왜 그는 메시의 인터 마이애미가 아닌 대한민국의 왕 손흥민이 버티고 있는 LAFC를 선택했을까요? 이것은 단순한 이적이 아닙니다. 149년 현대 축구 역사상 단 한 번도 상상하지 못했던 아시아의 황제와 유럽의 제왕이 한 팀에서 만나는 초현실적인 사건입니다. 지금 LA 현지에서는 지구가 멈췄다는 표현이 나올 정도로 비현실적인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세기의 결합 뒤에 숨겨진 잔혹한 진실과 손흥민이라는 이름이 호날두의 마음을 움직인 결정적 이유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사건의 시작은 불과 사흘 전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의 한 최고급 펜트하우스였습니다. 호날두는 사우디 국부펀드 PIF의 운영 방식에 명백히 분노하고 있었습니다. 아랍에미리트 유력지 더 내셔널에 따르면 호날두는 PIF가 자신이 속한 알나스르보다 라이벌 알 hillal에게 더 많은 자원과 권력을 집중하고 있다는 배신감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2022년 말 이적 이후 단 한 번의 리그 우승 트로피도 들어올리지 못한 제왕의 자존심에 회복 불가능한 상처가 난 것입니다. 그런데 호날두가 사우디를 떠나기로 결심한 결정적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2026 북중미 월드컵입니다. 그는 지난해 CNN과의 인터뷰에서 이 대회가 자신의 커리어 마지막 월드컵이 될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40세의 나이하지만 신체 나이는 여전히 20대인 이 괴물은 개최지인 미국에서 직접 경기 감각을 조율하며 자신의 마지막 신화를 완성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 순간 LAFC의 구단주 레리 버그가 움직였습니다. LAFC는 현재 손흥민이라는 거대한 아이콘을 보유하고 있지만 또 다른 지정 선수 DP 슬로탄 자리가 비어있는 상태였습니다. 팀의 주축이었던 든이 부안가의 이탈 가능성이 커지자 구단은 망설임 없이 호날두에게 백지수표를 내밀었습니다. 호날두의 LA 입국 현장을 목격한 한 관계자는 당시의 분위기를 이렇게 전했습니다. 공항 주변 온도 22도 쾌적한 날씨였지만 공기는 얼어붙을 듯 긴장되었습니다. 호날두는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훈련장의 위치부터 확인했습니다. 그의 눈빛은 10년 전 맨유나 레알 마드리드 시절과 전혀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명백히 승리를 하러 왔습니다. 메시의 인터 마이애미는 이미 DP 슬롯이 꽉 차 호날두를 담을 그릇이 되지 못했습니다. 결국 운명은 호날두를 손흥민이 기다리는 LA로 인도했습니다. 역사상 가장 강력한 7번 두 명의 결합. 이것은 바로 축구 팬들이 꿈에서나 그리던 금지된 연합의 시작이었습니다. 호날두의 LAFC행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축구계의 권위자들은 일제히 비명을 질렀습니다. 티에리 앙리는 방송에서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손흥민의 이타적인 크로스를 호날두가 헤더로 꽂아 넣는다? 이것은 축구 게임에서도 구현하기 힘든 사기적인 조합입니다. MLS 수비수들에게 미리 애도를 표합니다. 손흥민의 속도와 호날두의 결정력이 만나는 순간 물리적인 한계는 사라질 것입니다. 하지만 가장 놀라운 반응은 축구 황제 지네딘 지단에게서 나왔습니다. 그는 마드리드 자택 앞에서 진행된 긴급 인터뷰에서 짧고 강렬한 단언형 문장을 남겼습니다. 호날두는 영리합니다. 그는 이제 자신이 모든 것을 해결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압니다. 손흥민이라는 세계 최고의 조력자를 얻었기 때문입니다. 두 선수의 합계 골수만 1000골이 넘습니다. 이것은 배울 수 있는 기술이 아닙니다. 두 개의 거대한 태양이 하나로 합쳐진 것입니다. 현지 매체 PFSN은 경제적 데이터 레이어를 추가해 분석했습니다. 2026년 2월 현재 손흥민과 호날두의 결합으로 인한 LAFC의 구단 가치 상승분은 단 48시간 만에 12억 달러, 한화로 약 1조 6천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중계권료 47배 폭등이라는 이전의 기록조차 우스워 보일 정도의 파괴력입니다. 명백히 이 조합은 상업적 가치뿐만 아니라 전술적으로도 완벽합니다.
손흥민은 프리미어리그에서만 100골 100도움 클럽에 가입한 최고의 도우미이자 해결사입니다. 호날두는 여전히 박스 안에서 2.5m를 솟구쳐 오르는 탄력을 가졌습니다. 메시가 마이애미에서 바르셀로나 출신 동료들과 추억을 공유한다면 호날두는 LA에서 손흥민과 함께 미래를 파괴하려 하고 있습니다. 데이비드 베컴조차 사석에서 내가 메시를 영입했을 때보다 더 큰 위기감을 느낀다고 고백했을 정도로 2월 21일 개막전을 기다리는 미국 전역의 온도는 이미 폭발 직전입니다. 모두가 승부와 돈의 가치에 매몰되어 있을 때 사실 사람들이 몰랐던 진짜 이야기는 훈련장 뒷방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호날두가 LA에 도착한 직후 가장 먼저 전화를 건 사람은 다름 아닌 손흥민이었습니다. 호날두는 평소 자존심이 세기로 유명한 선수입니다. 하지만 그는 손흥민에게만은 특별한 예우를 갖췄습니다. 사실 사람들은 몰랐던 비하인드 스토리입니다. 호날두는 사우디에서 힘든 시간을 보낼 때 손흥민이 토트넘에서 리더십을 발휘하며 팀을 이끄는 모습을 보며 깊은 감명을 받았다고 합니다. 호날두는 첫 만남에서 손흥민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손이, 나는 여기서 왕 대접을 받으러 온 게 아니다. 너와 함께 뛰며 다시 한번 축구가 무엇인지 느끼고 싶어 왔다. 그 순간 손흥민은 분노나 경쟁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차분하게 잔디 위에 주저앉아 호날두의 축구와 끈을 매만지며 답했습니다. 형 H와 EUNG, 이곳은 당신의 무대가 될 것입니다. 나는 당신이 골을 넣을 수 있도록 가장 완벽한 공간을 열어두겠습니다. 모두가 2명의 7번 중 누가 주인공이 될지 싸울 것이라 예상했을 때 손흥민은 희생을 선택하며 팀의 품격을 완성했습니다. 훈련 도중 손흥민이 40m를 전력 질주해 크로스를 올리고 호날두가 이를 발리슛으로 연결한 뒤 두 사람이 서로를 껴안는 장면이 포착되었습니다. 현장 스태프들은 그 장면을 보며 소름이 돋았다고 말합니다. 6만 2천 명이 가득 찬 경기장의 침묵을 깰 준비가 된 두 영웅의 포옹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반전은 경기 후에 일어났습니다. 호날두가 LA 지역 유소년들을 위한 기부 프로젝트에 손흥민과 공동으로 $1,000,000를 쾌척하기로 한 것입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사우디를 떠났다는 비난을 단숨에 잠재운 손흥민식 인성교육이 호날두에게 전염된 결과였습니다. 우리는 지금 단순히 공을 잘 차는 2명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 다른 인종과 문화를 가진 2명의 전설이 서로를 존중하며 하나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인류애의 드라마를 목격하고 있습니다. 2월 21일 LA의 태양 아래에서 역사적인 개막전 휘슬이 울릴 것입니다. 누군가는 40세 호날두의 한계를 지적할 것이고 누군가는 손흥민의 체력을 걱정할 것입니다. 하지만 3조 원의 가치를 지닌 두 선수가 한 유니폼을 입고 그라운드에 서는 순간 그 모든 의심은 찬탄으로 바뀔 것입니다. 리더십, 존중, 그리고 승리를 향한 집념. 손흥민과 호날두가 보여주는 이 특별한 연합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진정한 위대함은 혼자 빛나는 것이 아니라 곁에 있는 동료를 빛나게 할 때 완성된다는 것을 말입니다. 단언컨대 우리는 지금 손흥민과 호날두라는 거대한 두 시대가 하나로 합쳐지는 기적의 순간을 함께 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위상이 아시아를 넘어 전 세계 축구의 심장부인 미국 대륙에서 제왕들의 리더로 우뚝 서고 있습니다. 손흥민과 호날두의 연합, 과연 그들은 이번 시즌 몇 골을 합작하게 될까요? 여러분이 꿈꾸는 두 사람의 베스트 시나리오는 무엇입니까? 댓글로 여러분의 뜨거운 응원과 의견을 남겨주세요. 돈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돈을 많이 버는 스포츠팀은 어디일까요? 레알 마드리드? 뉴욕 양키스? 아닙니다. 지난 10일 미국 경제 전문지 포브스가 발표한 리포트는 전 세계 스포츠계를 커다란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149년 야구의 자존심 메이저리그가 단 한 팀도 순위에 올리지 못하고 전멸하는 동안 영국의 한 축구 클럽이 NBA와 NFL의 거물들을 제치고 세계 12위에 등극했기 때문입니다. 그 팀은 바로 손흥민의 전 소속팀 토트넘 호스퍼입니다. 성적은 리그 14위로 곤두박질치고 팬들은 유령구장에서 야유를 퍼붓고 있지만 구단의 금고만큼은 역대급으로 쌓여가고 있는 기이한 상황.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말합니다. 이것은 10년간 토트넘의 영혼을 갈아넣은 손흥민이 남기고 간 마지막 선물이다. 오늘 우리는 9천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한 댈러스 카우보이스의 압도적 실체와
손흥민 한 명 덕분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턱 밑까지 쫓아간 토트넘의 소름 돋는 수익 구조를 심층 분석합니다. 먼저 숫자로 증명된 전 세계 돈의 왕을 살펴봐야 합니다. NFL의 댈러스 카우보이스. 그들이 한 시즌 동안 벌어들인 영업이익은 무려 6억 2,9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9,182억 원입니다. 10년 연속 전 세계 가치 1위. 이것은 단순히 스포츠팀이 아니라 하나의 거대한 국가급 기업입니다. 그런데 이 명단에서 눈을 씻고 찾아봐도 보이지 않는 종목이 있습니다. 바로 미국인들의 자부심이라던 메이저리그 야구입니다. 오타니 쇼헤이가 7억 달러의 계약을 맺으며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지만 정작 구단 수익성 순위 20위권 내의 야구팀은 단 한 곳도 이름을 올리지 못했습니다. 명백히 이것은 시대의 종말을 의미합니다. 야구가 긴 경기 시간과 정적인 플레이로 수익성 악화에 허덕이는 동안 NFL과 NBA는 손흥민과 메시 같은 아이콘들을 앞세운 글로벌 마케팅으로 전 세계의 달러를 빨아들이고 있습니다. 2위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가 4억 달러가 넘는 수익을 올릴 때 야구는 그저 과거의 영광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토트넘 호스퍼의 이름을 발견하고 경악하게 됩니다. 토트넘의 영업이익은 1억 8,400만 달러, 약 2,680억 원입니다. 전 세계 축구 클럽 중 토트넘보다 높은 수익을 기록한 팀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딱 한 곳뿐입니다. 레알 마드리드도 바르셀로나도 맨체스터 시티도 수익성 면에서는 토트넘 아래에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분석합니다. 토트넘이 세계 12위를 차지할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손흥민이다. 지난 10년 동안 손흥민은 단순히 골을 넣는 선수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아시아라는 거대한 시장을 토트넘으로 연결하는 황금다리였습니다. 경기 성적은 14위로 추락해도 손흥민의 이름이 박힌 유니폼은 전 세계에서 불티나게 팔렸고 그가 있는 동안 체결된 수조 원대 규모의 스폰서십 계약들은 지금 토트넘의 금고를 채우고 있습니다. 명백히 토트넘 수뇌부는 알고 있었습니다. 손흥민 한 명의 존재가 경기 승패보다 구단의 재무제표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영웅을 대우하는 대신 그의 가치를 철저히 상업적으로만 이용했습니다. 손흥민이 떠난 지금 토트넘의 티켓이 일반 판매로 풀리고 관중이 줄어드는 현상은 그들이 그동안 손흥민이라는 거대한 엔진에 얼마나 무임승차해 왔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그 순간 우리는 한 가지 기괴한 대비를 보게 됩니다. 구단에 2,600억 원의 영업이익을 안겨주고 전 세계 수익 12위로 만들어준 영웅의 개인정보가 고국에서는 단돈 1,000원에 거래되고 있었습니다. 구단주 다니엘 레비는 손흥민을 이용해 번 돈으로 새로운 스타디움을 짓고 수익 사업에 열을 올렸지만 손흥민이 떠날 때 그가 보여준 예우는 차갑기 그지없었습니다. 하지만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포브스의 이번 발표는 손흥민이 토트넘에 남긴 유산이 얼마나 거대했는지를 증명하는 영수증과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상황은 역전되었습니다. 손흥민이 떠난 토트넘은 맨유를 위협하던 수익성 2위의 자리를 곧 잃게 될 것입니다. 반면 손흥민이 합류한 미국 LAFC는 벌써부터 현대차와 대한항공 같은 메가 스폰서들을 불러들이며 포브스 다음 순위의 주인공이 될 준비를 마쳤습니다. 미국 대륙은 지금 손흥민이라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등장에 축제 분위기입니다. 댈러스 카우보이스가 점령한 1위 자리를 향해 손흥민과 메시의 축구가 야구의 빈자리를 채우며 무섭게 진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포브스가 발표한 순위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합니다. 전 세계 스포츠팀 중 12위. 레알 마드리드보다 돈을 더 잘 버는 팀으로 성장한 토트넘. 그 화려한 숫자 뒤에는 10년 동안 무릎이 닳도록 뛰며 팀의 가치를 끌어올린 손흥민 선수의 헌신이 있었습니다. 토트넘은 성적을 잃었지만 돈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그 돈을 벌어준 주인공을 잃은 대가는 조만간 더 큰 손실로 돌아올 것입니다. 손흥민 선수는 이제 미국에서 리오넬 메시와 어깨를 나란히 하며 새로운 경제적 기적을 쓰고 있습니다. 1,000원에 팔리던 비극을 뒤로하고 그는 이제 조 단위의 자본이 움직이는 미국 스포츠 시장의 핵심 아이콘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손흥민 덕분에 세계 수익 12위에 오른 토트넘의 이 아이러니한 상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돈만 쫓던 토트넘 수뇌부의 선택은 과연 성공일까요? 실패일까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 미국 뉴욕의 심장부 타임스퀘어에는 기이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농구의 황제 르브론 제임스의 포스터가 걸려있던 자리, 스테픈 커리의 영상이 나오던 전광판. 그 가장 비싼 자리를 점령한 것은 NBA 스타가 아닙니다. 할리우드 배우도 아닙니다. 바로 대한민국에서 온 축구선수 손흥민입니다. 미국의 유명 마케팅 분석 업체는 최근 보고서에서 이 현상을 두고 설명 불가능한 데이터라고 명명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축구 불모지라 불리는 미국에서, 그것도 아시아 국적의 선수가 전 세계에서 가장 상업적인 스포츠 리그인 NBA 스타들의 브랜드 평판을 위협한다는 것이 가당키나 한 일입니까? 하지만 이것은 명백한 현실입니다. 현재 손흥민 선수가 진행 중이거나 계약된 광고만 무려 30여 개. 단순히 개수가 많은 것이 아닙니다. 금융, 패션, 식품, 항공, 그리고 테크놀로지까지. 한 인간이 요람에서 무덤까지 소비하는 모든 카테고리에 그의 얼굴이 박혀 있습니다. 도대체 왜 전 세계 기업들은 1초에 수억 원이 오가는 마케팅 전쟁터에서 오직 이 한 남자에게 돈다발을 싸들고 줄을 서는 걸까요? 오늘 우리는 단순히 손흥민이 돈을 많이 번다는 1차원적인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닙니다. 이 30개의 광고 계약서 뒤에 숨겨진 미국 현지가 경악하고 있는 손흥민이라는 브랜드의 진짜 위력을 아주 집요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시계를 아침 7시로 돌려보겠습니다. 런던에 사는 한 직장인의 하루를 상상해 봅시다. 그는 삼성 갤럭시 알람 소리에 눈을 뜹니다. 화면에는 손흥민의 얼굴이 뜹니다. 아침 식사로 토스트를 먹으며 주스를 마십니다. 그 병에도 손흥민이 웃고 있습니다. 출근을 위해 옷장을 엽니다. 버버리 코트를 걸치고 투미티 UMI 가방을 듭니다. 버스 정류장에 서니 펩시 광고판 속 손흥민이 그를 반깁니다. 이것은 과장이 아닙니다. 영국 현지에서는 이미 손흥민의 하루라는 말이 유행할 정도로 그의 영향력은 공기처럼 일상에 스며들었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영역의 파괴입니다. 과거 스포츠 스타의 광고는 한정적이었습니다. 나이키나 아디다스 같은 스포츠 브랜드, 혹은 에너지 드링크 정도였죠. 운동선수는 땀을 흘릴 때 가장 멋지다는 고정관념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손흥민은 이 공식을 완벽하게 박살냈습니다. 그는 땀냄새 나는 유니폼을 입고 소리를 지르지 않습니다. 대신 런던의 빗방울이 떨어지는 창가에서 고독한 눈빛으로 버버리 트렌치코트 깃을 세웁니다. 혹은 캘빈 클라인 언더웨어 화보에서 조각 같은 복근을 드러내며 섹시신 볼로서의 매력을 과시합니다. 패션업계의 한 고위 관계자는 손흥민을 두고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기존의 아시아 남성 모델은 서구권에서 공부 잘하는 너드 혹은 무술가 이미지에 갇혀 있었다. 하지만 손흥민은 다르다. 그는 강력하면서도 우아하고 섹시하면서도 소년 같다. 100년 넘는 역사를 가진 명품 브랜드들이 그에게 앰버서더라는 자귀를 수여하는 건 그가 아시아 시장을 공략하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브랜드의 품격을 대변하는 얼굴 그 자체가 되었기 때문이다. 바로 이 지점입니다. 손흥민은 단순히 물건을 파는 모델이 아닙니다. 기업들은 그의 이미지를 삽니다. 30개의 브랜드가 그에게 원하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손흥민이 가진 성실함, 겸손함, 그리고 월드클래스라는 압도적인 실력이 자신들의 제품에 투영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신뢰의 이식 수술과도 같습니다. 이제 시선을 다시 미국으로 돌려보겠습니다. 미국은 자본주의의 괴물들이 사는 곳입니다. 특히 NBA 스타들은 걸어다니는 중소기업이라 불립니다. 르브론 제임스, 스테픈 커리. 이들의 인스타 게시물 하나 가치는 수억 원을 호가합니다. 그런데 최근 미국의 스포츠 비즈니스 저널들이 충격적인 데이터를 내놓았습니다. 특정 글로벌 캠페인에서 손흥민의 도달률과 실질적 구매 전환율이 NBA 탑티어 스타들을 상회했다는 것입니다. 미국 마케팅 전문가 앨런 아담스는 이를 두고 비정상적인 현상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미국에서 축구는 4대 스포츠 미식 축구, 야구, 농구, 아이스하키에도 끼지 못한다. 그런데 왜 손흥민인가? 르브론에게는 안티엔티가 있다. 그의 정치적 발언이나 거친 행동은 호불호를 만든다. 하지만 손흥민에게는 안티가 없다. 그는 무결점의 아이콘이다. 기업 입장에서 이보다 완벽하고 안전한 투자처는 없다. 실제로 손흥민이 광고하는 브랜드들의 주가를 살펴보면 소름이 돋습니다. 그가 모델로 발탁된 직후 해당 기업의 주가가 상승하거나 제품이 완판되는 현상은 이제 뉴스거리도 아닙니다.
일명 손흥민 효과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30개의 광고가 그의 축구 인생을 전혀 방해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보통 광고를 많이 찍는 선수는 돈독이 올랐다, 훈련할 시간에 화보나 찍는다는 비난을 받기 마련입니다. 호날두도 메시도 베컴도 피할 수 없었던 비난입니다. 하지만 영국 현지 팬들의 반응은 정반대입니다. 토트넘 팬 커뮤니티에는 이런 글이 올라옵니다. 소니가 또 광고를 찍었어. 제발 더 찍어줘. 그가 우리 팀에 남을 수 있게 주급을 더 챙겨주란 말이야. 그는 훈련장에 가장 먼저 나오고 가장 늦게 떠난다. 쉬는 날 광고를 100개를 찍든 우리는 상관 안 해. 그는 그럴 자격이 있으니까. 이것이 바로 NBA 스타들도 가지지 못한 손흥민만의 독보적인 위상, 절대적 지지입니다. 실력으로 증명하고 인성으로 방어하는 이 완벽한 메커니즘 앞에서 미국 현지의 마케팅 공식은 처참하게 깨져버린 것입니다. 그렇다면 손흥민은 대체 언제 쉬는 걸까요? 시즌 중에는 살인적인 경기 일정을 소화하고 비시즌에는 국가대표 소집으로 지구 반바퀴를 돕니다. 그 틈을 쪼개 30개의 광고를 촬영합니다. 물리적으로 불가능해 보이는 스케줄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화려한 광고판 뒤에 숨겨진 인간 손흥민의 진짜 모습을 마주해야 합니다. 한 글로벌 스포츠 브랜드의 광고 촬영 감독은 자신의 SNS에 이런 일화를 공개해 화제가 되었습니다. 나는 20년 동안 수많은 할리우드 스타와 스포츠 영웅들을 촬영했다. 그들은 대부분 지각했고 까다로웠으며 빨리 끝내라며 시계를 보곤 했다. 하지만 손흥민은 달랐다. 그날은 손흥민이 챔피언스리그 경기를 풀타임으로 뛰고 난 다음 날이었습니다. 피로가 극에 달해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는 약속 시간보다 10분 일찍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8시간 동안 이어진 고된 촬영 내내 단 한 번도 미소를 잃지 않았습니다. NG가 나면 스태프 탓을 하는 대신 죄송합니다. 제가 다시 할게요라며 먼저 뛰어가 위치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촬영이 모두 끝난 순간 그 자리에 있던 50명의 스태프 전원이 경악했습니다. 세계 최고의 스타가 조명 막내 스태프에게까지 다가가 허리를 90도로 굽히며 한국식으로 인사를 건넸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 때문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입니다. 글로벌 기업 CEO들이 앞다투어 그와 재계약을 하려는 진짜 이유. 단순히 그가 축구를 잘해서가 아닙니다. 그가 보여주는 태도, 존중의 품격이 우리 브랜드의 가치를 높여주기 때문입니다. 손흥민에게 광고란 단순히 돈을 버는 수단이 아닙니다. 그는 자신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간판임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자신의 행동 하나, 표정 하나가 한국의 이미지가 된다는 무거운 책임감. 그는 카메라가 꺼진 곳에서도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도 여전히 국가대표로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30개의 광고는 그 고결한 태도에 세상이 보내는 찬사일 뿐입니다. 누군가는 말합니다. 축구 선수가 축구만 잘하면 되지 광고가 무슨 대수냐고. 하지만 우리는 지금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뉴욕 타임스퀘어, 런던 피카딜리 서커스, 파리 샹젤리제 거리. 전 세계 주요 도시의 가장 높은 곳에 한국인의 얼굴이 걸려있는 시대 말입니다. 손흥민이 광고하는 것은 단순한 상품이 아닙니다. 그는 가능성을 광고하고 있습니다. 변방의 아시아 소년도 노력과 인성만으로 세계의 중심에 설 수 있다는 증명. 편견과 차별의 벽을 넘어 오직 실력과 미소로 전 세계인을 매료시킬 수 있다는 희망. 미국 현지가 경악한 것은 그가 버는 돈의 액수가 아닙니다. 돈으로도 살 수 없는 진정성이라는 가치를 이 한국인 선수가 온몸으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지구 반대편 어딘가에서는 손흥민의 광고를 보며 꿈을 키우는 아이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손흥민의 광고는 30개가 아니라 300개가 되어도 부족합니다. 그것은 자본주의의 상징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낳은 위대한 영웅의 대관식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길을 걷다 손흥민 선수의 사진을 마주친다면 잠시 멈춰서서 그를 바라봐 주십시오. 그것은 단순한 광고판이 아니라 역사가 쓰이고 있는 현장입니다.